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짧게 여러분들이 쓰기에서 자주 틀리는, 쉽게 틀리는 한국어 문법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아이가 한국어 문장을 완성하는데 고민하고 있죠? 자,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가를 써서 내가 밥을 먹는다 라고 해야 할지, 또는 주제를 나타내는 는을 써서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기 한 53번이나 54번의 글을 제가 보다 보면요, 많이 틀리는 한국어 문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가, 은과 는을 틀리시는 경우입니다. 은과 는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가를 쓴다든지 이 가를 써야 하는데 는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겠죠. 자, 지금 짧게 저와 함께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와 가, 은과 는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 라고 해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인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언니가 예쁘다, 언니는 예쁘다. 자, 문장이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앞에는 가를 써줬고 뒤에는 는을 써줬죠. 자, 가를 썼느냐, 는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밑에도 봐주세요. 자, 내가 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어는 나고요. 그 빵을 먹었단데 옆에 문장에서는 그 빵은 이라고 해서 앞에서 을을 뒤에서는 은으로 대신 썼네요. 그리고 가는 똑같이 있죠. 밑에 한 번만 더 봐주시면요. 어제 집에 있었다. 누가 있었을까요? 자, 집에 있었다. 이 동사에 대한 주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누군가 사람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라면 내가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요. 어제는 이라고 해서 앞에 어제 다음에 는이 왔네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 가는 주로 서술어와 관련된 주어를 나타내는 때에만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사가 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무엇이 하는가를 나타내는 건 이 가예요. 하지만 은는 주어와 관계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밑에서 보면 목적어 을에도 대신 은이 왔고요.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어제 다음에도 는이 온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보시면 가장 많이 틀리는 예시입니다. 자, 내가 공부하면 내가 왔는데 뒤에 또 나가 나오니까 는이 사용됐네요. 이렇게 한 문장에서 똑같은 나가 나왔을 때 앞에는 주로 이 가가 오고 뒤에는 는이 오죠. 자, 왜 이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나온 첫 번째 예시입니다. 언니가 예쁘다, 언니는 예쁘다네요. 자, 언니가 예쁘다 할 때 이 가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객관적 사실입니다. 언니가 예쁘구나 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언니는 다르죠. 이 는은 두 가지 의미로 한국어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문장의 주제, 주제가 무엇이냐를 나타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한국어에서는 주제와 주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주제의 의미는, 자, 이 앞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말할 내용은 이것에 대한 거야. 내가 말할 내용이 이거야. 이 주제를 강조할 때 은과 는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위 문장에 비해서 밑에 문장은 언니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사람은 이 언니에 대한 거야 라는 걸 강조할 때 은는을 붙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주제를 나타내는 은는은요, 거의 90% 이상이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주로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은는은 주제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알고 있는 문장 표현 가운데 이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표현 가장 쉬운 게 이게 있죠. 뭐뭇은, 는, 뭐뭇이다. 자, 이런 문장 표현이 주로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정의할 때 쓰이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앞에 은, 는이 쓰여서 주제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은, 는의 두 번째 의미는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대조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과 비교해서 차이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언니는 예쁘다 했을 때요. 언니와 비교되는 나는 예쁘지 않아. 하지만 언니는 예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가는 뜻이 없어요. 그냥 주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은, 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로 문장의 앞에 와서 앞으로 이야기할 것에 대한 주제가 무엇인지 강조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대조해주는 역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앞에 나왔던 예시죠. 자, 내가 그 빵을 먹었다. 그래서 이 빵에 대해서 강조해서 주제를 나타낼 때 그 빵은 내가 먹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어제 집에 있었다. 어제는 집에 있었다. 그럼 오늘은 집에 없어요. 하지만 어제는 집에 있었다. 자, 어제는이 붙어서 의미가 대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제는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그럼 내일은? 어제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의미의 날이 따로 있겠죠. 자, 마지막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새로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요. 주로 이 가는요. 주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 문장에서 이렇게 가와 은, 는이 함께 쓰였을 때 또는 글 한편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처음 나온 대상에 대해서는 이나 가를 쓰죠. 하지만 앞에서 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온 나는 앞에서 주어가 이미 이야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은이나 는을 씁니다. 자, 중요한 거요. 은, 는에 대한 주제가 앞에서 먼저 나오고 뒤에 계속 반복될 때 처음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나 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은이나 는을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이 가는 의미가 없이 주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나 한 글 안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가를 쓰고요. 그 뒤에 반복되는 내용은 은, 는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가와 달리 은, 는은 주제를 나타내거나 대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주어가 아니라도 이렇게 목적어나 아니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세요. 자, 예시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형이 키가 크다라는 거죠. 다 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키가 크다라는 뒤에 오는 서술어와 관련해서 주어가 형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죠. 우리 형이 키가 커. 형은 키가 크다.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하지만요, 밑에 보세요. 형이 키는 크다라는 건, 키는이라는 건 대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형이 있는데 형이 키 말고 다른 건 별로야. 하지만 키가 커. 키 큰 건 좋아. 라는 대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보시면 형이 살은 쪘지만 키가 크다. 자,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 형이 얼굴은 못생겼지만 키가 크다. 이런 대조의 의미를 갖게 돼요. 자, 마지막 볼게요. 이번엔 주어 형이 대신에 형은을 써줬죠. 자, 형은 키가 크다. 문장 맨 앞에 은이 왔을 때는 주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키가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의 강조가 됩니다. 자, 우리 형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형은 키가 크다. 자, 우리 형이 강조야 라는 걸 말해주죠. 형은 어떻다 라고 문장을 시작하면 그 뒤에 내용은 다 형에 대한 내용이 오겠죠. 왜냐하면 주제가 형이니까요. 자, 두 번째, 하지만 문장 맨 앞에 는이 쓰여도 간혹 대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형은 키가 크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키가 작지만 우리 형은 키가 크다라는 대조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토픽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토픽 52번 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요. 앞에 별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앞에 별은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이 글 전체의 주제는 별에 대한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쭉 보시면요. 지금 만약 우리 이 별을 본다면 우리 이 별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4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자, 앞에서는 다 별빛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문장에 우리가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또 우리가 나왔죠. 자, 이렇게 주어가 반복될 때 앞에 처음 나오는 주어는 주로 이나 가를 써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라고 써야겠죠. 자, 그리고 앞에 나온 주어가 다시 반복될 때는 은이나 는을 써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여기 보시는 이거는 이 가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는이 들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앞에 이미 우리가 반복돼서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이 들어가야 맞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별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보면 처음에 나온 별빛이니까요. 별빛이 써야 되고요. 앞에 별빛 이야기했으니까 이 별빛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위에서는 별빛인데 밑에서는 어떤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별이 사라져도 라고 내용이 바뀌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짧은 문법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가와 은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만약에 주제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은을 쓰시면 되고요. 그냥 새로운 정보를 나타낼 때는 이 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